광해군이 인조 반정에 의해 왕좌에서 쫓겨났다. 잡혀온 광해군은 임목대비 앞에 무릎 꿇었다. 죄목은 36가지였다. 그 중에서 으뜸은 명나라를 멀리하고 오랑캐 나라 후궁과 친했던 외교 정책이었다. 회모살제도 있었다. 어머니 임목대비를 패하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죄였다. 궁궐들을 지어서 백성을 힘들게 했다는 죄목도 있었다. 반정은 능양군이 주도했다. 능양군은 반정 뒤 제16대 왕, 인조가 되었다. 반정은 인조의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했다. 광해군은 인조의 집안의 원수였다. 현장 답사와 함께 그 속에 숨은 소소한 역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광해군은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 소생이었다. 차남이었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다. 장남 임해군은 성품이 거칠고 부독했다. 세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왕비 위인왕후 박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선조는 자신의 왕위는 왕비 소생의 장남이 있기를 원했다. 세자 임명을 계속 미루었다. 선조 25년에 인지내란이 발생했다. 급하게 광해군이 세자로 임명되었다. 선조는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었다. 전쟁 중 선조가 죽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조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위인왕후 박씨가 죽었다. 51세의 선조는 18세의 임모광후 김씨를 왕비로 맞이했다. 적자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 세자 광해군은 홀대받고 미움받았다. 광해군의 피해 의식은 커져만 갔다. 임모광후가 아들 영창대군을 낳았다. 선조가 54세 때였다. 선조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세우려는 마음까지 먹었다. 광해군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게다가 광해군을 지지하던 북인 세력도 소북파와 대북파 두 개로 쪼개졌다. 소북파는 영창대군을 지지하고 대북파는 광해군을 지지했다. 그런데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2년 뒤 선조가 갑자기 죽었다. 경랑이 일었다. 마침내 광해군이 왕이 되었다. 덕수궁 즉조당에서 즉위식을 했다. 영창대군이 어려서 어쩔 수 없는 선조의 선택이었다. 광해군은 왕이 되자 반대 세력과 왕권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피바람이 불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받았던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원인이 되었을까? 소북파의 유영경은 죽임을 당했다. 영창대군을 지지하면서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광해군의 친형 임해군도 강화도로 귀양 보냈다가 죽였다. 역모혐의였다. 임해군은 명나라에서 광해군을 세자로 승인할 때와 왕으로 승인할 때 걸림돌이 되었다. 장남을 두고 왜 차남인 광해군을 임명하냐며 명나라는 광해군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창대군도 영모 사건으로 죽임을 당했다. 문경세제 은 강도 사건이 영모 사건으로 조작되었다. 주모자로 찍힌 임목대비 아버지는 죽었다. 임목대비 친정은 박살났다. 반대 세력인 서인과 남인도 많이 죽고 유배갔다. 개추곡사이다. 영창대군도 강화도로 유배갔다. 임목대비는 피눈물을 흘렸다. 온돌방에 갇힌 영창대군은 계속되는 장작불로 증기에 쪄 죽었다. 당시 나이 8살이었다. 개추곡사 5년 뒤 임목대비도 덕수궁 서거당에 유폐되었다. 능양군 아버지는 정은군이었다. 아버지 정원군은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 소생이었다. 특히 능양군의 큰아버지 신성군은 선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신하들 반대로 실패했으나 선조는 신성군을 세자로 세우고자 할 정도였다. 이처럼 숙적이었던 인빈 김씨 집안은 광해군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능양군도 광해군의 미움을 받았다. 어려서 선조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였다. 능양군의 동생 능창군은 범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았다. 광해군 귀에도 들어갔다. 결국 능창군이 영모 사건에 휘말렸다. 신경이 옥사 사건이다. 신경이가 능창군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모함이었다. 신경이 등 많은 신하들이 죽고 유배갔다. 광해군에게 눈엣 가시였던 능창군도 강화도로 유배갔다. 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한 능창군은 목을 메어 자살했다. 당시 나이 16세였다. 그리고 광해군은 정원군의 집을 빼앗아 경덕궁을 세웠다. 정원군의 집에 왕의 기운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왕암이라는 바위가 남아있다. 이 바위에 왕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었다. 경희궁 터 태령전 뒤이다. 경덕궁은 영조 때 경희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 복원 중이다. 아버지 정원군도 4년 뒤 죽었다. 충격에 의한 화병과 술병이 원인이었다. 광해군에 대한 능양군의 복수심은 커져만 갔다. 서울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주변 은평구 역촌동에 능양군이 머물렀던 별서가 있다. 별서는 일종의 별장이다. 현재 터로만 남았다. 능양군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해 이곳 별서에 머물렀다. 또 이곳에서 반정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인조 반정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이곳이 인조의 별서였음을 알리는 비가 남아있다. 훗날 숙종이 세웠다. 광해군은 쫓겨났다. 인조의 복수는 성공했다. 광해군은 강화도, 제주도 유배 생활 18년 뒤 세상을 떠났다.
광해군 명칭과 묘는 왕이 아닌 왕자의 대우를 받았다. 폭군, 폐주가 된 왕의 최후였다. 대신에 인조 아버지는 왕으로 추승되었다. 정원군에서 원종이 되었다. 선조, 원종, 인조로 계승되는 왕통이 완성되었다. 아버지 추승 작업은 아버지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인조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매달린 작업이었다. 원종과 인조, 두 부자는 왕이 되었다. 집에 왕기가 있다는 소문대로였다. 그러나 인조 때 조선은 두 번이나 청나라에게 침략을 당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다.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였다. 인조는 삼전도 나루에서 기다리던 청태종 앞에 무릎 꿇었다. 삼전도의 굴욕이다. 인조는 조선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왕들 중에 한 명이 되고 말았다.